안녕하세요. 북치네의 서재입니다. 미국 작가 존 윌리엄스가 1965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스토너는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나 2000년대 초 유럽의 뒤늦은 인기몰이 덕에 잊혀진 걸작으로 재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극적인 반전도, 문제적 인물이나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이 패배처럼 보이는 인생을 조용히 살다간 한 남자의 인생을 다룬 이 작품이 출간 당시 미국에서 주목받기 어려웠음은 당연해 보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속에 반전과 인권, 반문화의 물결이 거셌기에 그 어떤 일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책상 물림의 삶을 선택한 남자 인생이 특별할 일 없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뒤늦은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의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의 사회는 무한한 자기 착취를 강요하는 엄청난 경쟁과 폭주의 시대입니다. 내면의 가치나 고결함보다 화려함과 부, 유용과 실용이 먼저입니다. 초양극화의 21세기 사회에서 단단한 내면이 없으면 누구든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통수이지만 자기만의 내력으로 품위를 지킨 스토너 인생은 비록 세속적 성공과 거리가 멀다 해도 멋진 삶이었다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켜내는 우직함과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 문학을 향한 주인공의 무한한 사랑은 분명 고결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는 갈등의 상황에 맞서기보다 먼저 물러선 자이고 타인과의 소통 대신 내면의 고립을 택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패배한 듯 보이는 그의 허무한 인생에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어떻게 살든 인생은 패배하기 마련이고 성공은 노력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며 존경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란 법도 없습니다. 내면과 외면 사이의 조율에 실패한 스토너는 익숙한 불행을 감내하며 살아간 연민의 대상이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을 단정하면서도 깊이 있게 묘사한 작가 존 윌리엄스의 문장은 그 밋밋한 인물을 우리 옆의 생생한 존재로 살려놓았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중부 미주리 시골에서 척박한 땅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농투성이 부부는 자신의 외아들 스토너를 미주리 농과대학에 진학시킵니다. 그러나 농부가 되길 바랬던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아들은 영문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교수가 그에게 던진 모르겠나 스토너군?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이건 사랑일세.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라는 말은 스토너 인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생각에 꼭 여기 남아서 공부를 해야겠거든. 그렇게 해야지. 내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아버지 말에 고통으로 무겁게 숨을 몰아쉰 채 소리 없이 마음 깊이 우는 어머니의 절망과 체념은 스토너 전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그의 체념과 인내, 행복보다 불행의 패를 쥐고자 하는 성향은 평생 땅만을 바라보며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간 선조의 삶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내보이는 것을 배우지 못한 이 남자는 감정 표현과
소통이 장애 수준이고 습관화된 체념은 스스로를 세상 밖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교수나 학자로서도 높이 평가받지 못했고 우직함은 조롱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스토너는 분명 행복이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럼에도 패배의 인생 이면에는 자신이 사랑한 문학과 신념에 대한 조용한 헌신과 품위가 서려 있습니다. 좋은 언변과 정치력으로 무장한 동료 교수 로맥스가 스토너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그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스토너의 학문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듯한 결기에 대한 자격지심과 질투심 때문입니다. 신체 장애를 무기 삼아 사기꾼 같은 기질의 로맥스 제자 워커가 대학 강단에 서려 할 때 대학이 소외된 자, 불구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라 해도 우리에게 희망은 그 친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스토너 신념은 더욱 그를 사지로 내몹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적당히 고개도 숙이고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굽힐 때는 굽힐 줄도 알고 때론 거짓도 눈 감아주는 융통성을 가진 자가 성공합니다. 늘 고립된 내면 안에서 외롭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스토너 인생에도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3, 같은 대학 강사 캐서린 드리스콜과의 만남을 통해 스토너는 비로소 감정 표현을 체득하고 사랑이란 서로를 알아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된 이 둘의 순정함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캐서린 연구서 앞장에 쓰인 WS에게 라는 헌사만이 그들 사랑을 증명합니다. 종신 교수여도 조교수 위로 더 올라갈 수 없었던 스토너는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연구자로서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그는 생전 단 한 권의 저서를 남겼고 그 책이 비록 아무 쓸모없이 망각 속에 묻혔다 해도 아무로 꺼져가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돌스톤과 같은 스토너는 그만의 방식으로 애쓰며 살았지만 고작 63세 나이에 외로운 삶을 마감합니다. 스토너는 죽음 앞에서 너 무엇을 기대했나? 라고 수차례 자문합니다. 그의 질문은 독자인 나를 향했습니다. 내 젊은 날 나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했고 과연 생은 기대대로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먹먹해졌습니다. 내 삶은 누구나 그러하듯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적당한 운도 있었고 노력이 삶을 배신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은 기본값이고 인간관계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사소한 유혹에도 흔들리고 매사 일희일비하기에 바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듯한 지금의 나는 실패해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간 스토너 삶에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었기에 가능한 것도 압니다. 삶은 나와 타자, 내면과 외부, 허위와 순수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며 조율하는 능력 없이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부모 자른 듯 살아도 탈없는 생은
최소 금수저 한 자랑 물고 태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삐뚤하면 삐뚤한 대로, 들쭉날쭉하면 그런 대로 적당히 구부리고 맞추는 조율과 균형 없이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물을 소설로 만나 흠뻑 빠져보는 것, 그것이 문학이 아니고 또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